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7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76%, 코스닥 3.37%죠. 네,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어제까지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그런 증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급 반등을 해주면서 장이 또 하락분을 어느 정도 메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디폴트 얘기가 나오면서 채무 불이행 얘기가 나왔고요. 그 채무 한도를 좀 늘리면서 미국의 그 국가 부도 위기를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가 부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제 공화당의 그런 협력하는 자세가 나오면서 위기감이 어느 정도 모연이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증시가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크게 반등을 한번 해줬고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와 나스닥 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금 1000억 정도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끌어올렸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이 크게 많이 매수를 하면서 또 이렇게 증시가 끌어올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조금 괜찮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뭔가 긍정적인 분위기로 완벽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차트 자체가 이미 5일선과 60일선, 21선 자체가 벌어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점 자체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241선 자체가 이미 깨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오늘 반등을 해줬지만 사실 턱없이 부족한 그런 반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등을 해줄 때도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증시 거래량 중에 거의 뭐 최저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증시의 관망세가 짙고 그 다음에 지금 개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신용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서 증시 하락을 부추기고 있고 거기에 새로운 투자자의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거래량은 뭐 큰 투자자에 의해서 거래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일반적인 투자자는 지금 위축이 되어서 크게 거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봉을 보게 되더라도 일단 60주선은 찍히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오랫동안 지지를 하던 그 라인 자체가 이미 깨져버렸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조금이 아니죠. 좀 많이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증시가 떨어질 때는 사실 일방적으로 계속 떨어지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그런 구간이 있고요. 반등을 해주면서도 계속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지금 증시가 반등했다라는 것에 좀 강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지금 가장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유동성 자금이 이제는 더 이상 많이 풀리지 않는다. 이 자금 자체가 풀리지 않고 이제는 감소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자금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이 주식을 형성하는 그 거래량이라든지 그 자금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줄어들면서 점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터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증시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제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하락으로 진입을 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종목을 많이 보신 분들도 이런 흐름 자체가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기관이 좀 매수를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그 단타 물량, 특히 이제 금융 투자 물량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뭔가 이 수급 자체도 건강한 수급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월봉 자체가 이미 크게 꺾이기 시작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중간중간에 반등을 해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떨어지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다. 거래량 자체도 점점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 매월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도 외국인 기관이 뭐 오늘 좀 매수를 해줬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는 움직임이고요. 지금 저점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대로 V자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증시 반등함에 따라서 환율도 좀 반등을 하긴 아니 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환율 자체는 고점을 점점 높여가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21선이 한 번도 아래로 꺾이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이 뭐 3%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떨어진 만큼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락이 왔을 때는 저점을 다시 한번 낮춰가는 그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심하는 흐름을 유지를 하시고 현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둔 다음에 이런 조정세가 끝난 다음에 특히 제가 기준선을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나서 이제 테이퍼링이 너무나 이제 많이 진행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 경제에 또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양적 완화를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반대인 이제 양적 완화를 시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시를 또 노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종목별 강세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종목별 테마도 사실 이런 큰 하락장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조금 기회를 노리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증시 얘기가 좀 길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계속 이제 증시 분위기를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850원 상승해서 19,000원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뭐 19,000원 회복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반등을 해주면서 당연히 이제 올라야 할 만큼 오른 것 같고요. 시가모 가격 조금 더 상승했지만 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자체도 사실 최근 하락에 대해서 잘 버텨오다가 좀 크게 하락을 한 게 사실이고요. 어느 정도의 기준선을 넘어 하락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위치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어느 정도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게 V자로 올라가 주면서 이 지지 라인을 회복을 해준다면 괜찮겠지만 이게 회복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증시 분위기가 애매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 아래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준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예상을 하던 그런 흐름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박스권을 첫 번째, 두 번째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세 번째 박스권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1선까지 결국 이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이쪽에서 이제 자리를 잡다가 두 번째 라인 자리 잡다가 세 번째까지 이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241선을 깨지 않고 지지를 해줬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좋지 않을 때 두산중공업 패턴이 굉장히 좋지 않을 때는 이 241선을 계속 넘지 못한 채로 주가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계속 이제 241선 위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자리 좀 잡고 이 의문선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에서 또 장이 분위기가 좋다면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V자로 이제 좀 두산중공업이 회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뭐 장 분위기 자체는 전체적인 하락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뭐 크게 단기로 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라든지 원자력 에너지 자체는 좀 길게 보고 그 소스가 유지가 된다면 꾸준히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좀 오랫동안 이 하락도 진행이 되고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다가 이제 상승이 시작되었을 때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일단 상승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거의 2배 정도를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이 가격대가 거의 다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 241선을 깨고 나서 뭐 추가로 계속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 자체가 뭐 이렇게까지 이 상승 시작점까지 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코스피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코스피가 뭐 2000이 깨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대까지 온다면 전체적인 이제 증시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두산중공업은 이제 이 가격대에서는 크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더라도 17,000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41선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이 음운구름을 돌파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5일선, 21선, 61선이 벌어지면서 조금 이제 하락 추세로 진입이 되었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좀 죽었긴 했고요. 두산중공업이 사실 증시 자체가 떨어지기 전에 조금 하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봉, 월봉 둘 다 떨어졌고요. 그래도 회복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까지 241선 정도, 17,000원 정도까지 마지노선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차트는 문제없이 잘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반등의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였던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면서 좀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둘 다 매수를 했고 뭐 연기금 다시 한번 매수를 해줬고요. 그래서 외국인 돌아와 주면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해줬고 두산중공업도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도 지금 뭐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급이 다시 돌아와주는 모습이었고,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었다면 공매도 잔고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 점이었는데요. 오늘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면 720만 주까지 늘었다가 다시 한번 650만 주까지 감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 기준으로 650만 주까지 잔고가 감소를 했고요. 공매도 거래량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좀 증가했다가 바로 이제 감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다가 다시 한번 줄어드는 모습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10월 6일, 10월 7일 기준으로 해서 또 공매도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다시 한번 감소를 했다는 것은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산중공업의 대차 잔고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오늘 뭐 상환이 좀 되어서 226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뭐 크게 변화 없이 최근에 그 뭐 평균 정도 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도 2200만 주, 뭐 2000 뭐 초중반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크게 이상 없이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 추정이 88만 주였지만 오늘 당일은 78만 주로 뭐 10만 주 정도 감소를 좀 했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 보유율은 9.47%죠. 거의 9.5% 정도로 어제보다 증가를 했고요. 다시 한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어느 정도 주가를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증시 전체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반등을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이제 기준선이 깨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다음 자리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V자 반등을 하면 좋겠지만 내일 이제 어떻게 될지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조금 증시 분위기가 초반에 이제 강세를 보이다가 또 마지막에 하락을 할 수도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뭐 미국 디폴트 위기가 넘어갔다고 해도 계속해서 이제 중국발 그런 위기라든지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공매도 대차 잔고 이외에 이제 새로운 소식을 보게 된다면, 자, 이제 두산중공업이 계속해서 수소 분야로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소식이 나왔는데요. 중부발전, 수소 전소 터빈 발전 실증 사업 공동 추진 양해각서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태우면서 이제 터빈을 발전시키는 그런 이제 수소 터빈이죠.
그 발전 시스템을 이제 실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양해각서 MOU를 체결을 했고요. 이제 이 가스터빈 분야에서 두산중공업이 국산화를 거의 이제 성공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성공했죠, 사실. 네, 그래서 실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실증을 위한 검증 단계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중부발전이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제철, 두산중공업과 7일 국내 최초로 중견급 80메가와트 수소 전소 터빈 발전 실증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비대면으로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 담당은 현대제철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이제 건설 담당을 하고요. 네, 여기 있죠. 중부발전은 발전소 운영 및 유지 보수고요. 현대엔지니어링은 발전소 설계와 시공이고, 두산중공업은 수소 전소 연소기 등 이제 중형급 수소 전소 터빈 개발 및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제철은 수소의 공급과 부지 제공 업무를 막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수소 터빈 개발과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영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증이 검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중부 발전 이외에도 국내외 수소 터빈 발전을 위해서 그런 가스터빈이죠. 네. 그런 쪽을 이제 두산중공업이 계속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세계에서 이제 몇 안 되는 이 터빈 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그 시너지를 얻어서 네,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터빈 분야, 수소 터빈, 그 다음에 뭐 수소 액화 플랜트, 그 다음에 자회사 수소 연료전지 뭐 이런 쪽 해가지고 수소 사업을 계속 키워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원자력 에너지도 주가로 될 거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뭐 지금 주가가 좀 내리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뭐 영상을 계속해서 제 영상을 지켜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결국에는 여기서 네, 계속 제가 두산중공업의 상승을 외쳐왔던 것도 뭐 비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상승이 왔을 때는 이 전고점은 무조건 돌파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만 원 이상, 4만 원 이상으로 네, 쭉쭉 뻗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지금은 꾸준히 이 때를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올해 말에라든지 내년 초 네, 중반쯤에 확실한 두산중공업의 움직임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이 주가 특히 이제 증시 분위기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네, 기회는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하락장이 왔을 때는 더 큰 기회가 온다는 점. 지금 이제 비중을 좀 줄이면서 혹시라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 손절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가격대가 점점 낮아지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네,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차분하게 네, 이 장을 경험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고요. 두산중공업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갔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네, 좀 더 자리를 잡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241선 위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